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냐가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그게 뭐 하루아침에 선택이 안 갈 거라고요. 뭐 전쟁 끝난 다음 날은 이 방향으로 선택했다가 또 획 뒤집어져 가지고 저 방향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중에 제일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상수는 뭐냐면은 러시아의 자원이 우랄산맥 서쪽에 편제돼 있어 가지고 유럽과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러시아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정유시설, 뭐 가스 생산시설 이런 게 다 서방 회사들이 한 게 절대적으로 양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는 그 먹고 사니즘에 관해서 친서방이 돼야 유리해진다. 그건 상수예요. 변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결국 미국, 폴란드, 우크라가 전쟁 끝나자마자 어떤 식의 동맹을 맺고 어떻게 그 동맹이 그 내실이 굳혀져 가고 우크라의 전후 복구 재건 사업이 얼마나 근사하게 전개될 수 있냐. 그게 바로 가장 큰 변수인데 그 변수에 직접적으로 일꾼으로 또는 눈에 안 보이는 전략적 조력자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일이 그냥 단순히 돈 벌고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경제적 비즈니스의 그런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게 그 체제가 그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에스토니아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핀란드에서부터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까지 이게 제대로 딱 그 러시아랑 이렇게 압박하는 그 체제가 제대로 딱 짜이면 러시아 내부가 이 뭐 또 하나의 북한이 된다든지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든지 산산조각이 나서 막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비교적 스무드하게 친서방, 그게 무슨 비틀비틀 자유공화국의 형태가 됐던 혹은 친서방 독재자의 형태가 됐던 간에 그런 식으로 옮겨오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이제 크게 이제 그 우크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안보 확보, 그러니까 군사동맹, 그 다음에 제도개혁, 재원 투입,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닭이 면전에 달걀이 면전의 문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조 차관이 대량으로 투입이 되려면 제도가 투명하게 확립돼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하자면 뭐 EU 가입 절차를 하게 되면 제도 개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뭐 법률도 손봐야 되고 뭐 사법부 독립도 돼야 되고 인권도 돼야 되고 공정하게 뭐 정부 회계도 일어나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도 개혁이 굉장히 많아요. EU 가입하려면. 그런 종류의 제도 개혁이 풀세트로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쩌다가 아마 저게 이제 미국이나 서방의 그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돈줄은 그 트럼프가 건드리려고 했던 그 브리즈마 그랑 관계된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패하기도 한 유대계 올리가르키가 돈줄이었죠. 그게 뒤에서 저기 그 젤렌스키 도와준 인간이거든. 그래서 트럼프의 그 브리즈마 그 가스 회사 건드린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건드려야 될 거 건드린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전체적으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저기 국무부 직업외교관들이. 지금 우리가 해온 작업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함부로 찝적대고 숟가락질해 하면서 반발한 거라고. 그게 그 퀴드 프로코 그래가지고 제2차 탄핵이 국무부 쪽에 그 제임스 테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주 EU 미국 대사 그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2차 탄핵으로 갔었던 거죠.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는 제도가 뭐 문제가 많죠. 굉장히 부패했던 사회고. 그러니까 저 제도 개혁이 그냥 그 담벼락이 높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제도 개혁을 EU랑 빗대서 하려 그러면 EU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 가입 신청 아직 못 받아. 안전보장 되고 나야 가입 신청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불안한데 안보가 불안한데 어떻게 EU 가입 신청을 받냐. 그러면 이제 우크라 쪽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달려가서 나 나토 가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 그 언제든지 러시아랑 전쟁 붙을 수 있는데 그 전쟁 붙으면 나토 전체가 튀어들어가서 세계대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빙뽕이 도는 거예요. 이 안보 제도 개혁 재원 투입이 빙뽕이 돌아요, 저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가 제대로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 어떻게 수백조 원의 돈이 쏟아붓냐고. 뭐 아까 2천조 원? 오케이, 기자님들은 그거 똑바로 알으셔야 돼. 2천조 원 쏟아부려면요, 우크라가 제도 개혁이 돼 있어야 돼. EU 가입에 필요한 제도 개혁만큼의 그런 제도 개혁이 돼 있어야 돼요. 제도 개혁 전에는 급한 거 외에는 못 들어가. 그럼 그 제도 개혁을 만약에 저게 EU랑 빗대서 EU 가입을 전제로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추진하려 그러면 EU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국민들한테 EU라는 어떤 우리도 이제 유럽이 된다. 우리도 이제 서방이 된다라는 그거를 걸어줘야 그 고통스러운 제도 개혁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고. 근데 EU가 가입 신청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저게. 특히 왜 그러냐면 EU 회원국 중에 상당수가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EU로부터. EU 펀드에 기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EU 펀드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라는 초대형 거렁뱅이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원조를 도움받기는커녕 집에 있던 무슨 금부치라도 전당포에 맡기고 돈 만들어서 원조를 기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명분을 들어서 EU 가입에 반대하죠. 저게 아주 복잡한 코스가 있어요. 제가 이 사정은요, 아까 코티니의 저 대담이 저게 뭐지 써있더라? 후보는 아니고 아무튼 유명한 데서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쭉 여러 번 보면서 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걸 다 알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EU와 나토 사이에서 이제 핑퐁에 갇혀서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지. EU 국가들은, 야, 그거 안전보장 군사동맹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EU 가입 절차 밟고 제도 개혁하는 걸 지원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나토 입장에서는, 야, 그 제도 개혁이 돼야 군사동맹을 하잖아. 그리고 전쟁 위험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나토에 당신 못 들어와.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저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야, 이것들이 빙퐁 칠라 그러고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젤렌스키가 퍽 하고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저는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 알렉산더가 칼로 잘랐던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똑같은 거지. 달걀과 닭의 문제 같은 거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그 정복길에 나선 거거든. 그때 이제 터키 중부 프리기아 지방을 지나다가 이제 저게 있는데 거기에 얽힌 그 전설이 뭐냐면은 저 매듭을 풀면 아시아를 정복한다. 저 매듭을 풀면 페르시아를 먹는다는 게 거기에 얽힌 전설이야. 그런데 뭐 숫자가 몇 명도 되지 않는 정예병력 가지고 페르시아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예요. 저 젊은 놈이 겁대가리가 없어서 대국 페르시아한테 지금 엉간다 그렇게 비웃을 때야.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패기를 그냥 칼로 퍽 쳐버린 거죠. 즉 절실하고 과감한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 똑같다고. 저렇게 엉켜갖고 EU를 가면 나토 핑계대고 나토를 가면 EU 핑계대고 그러면서 배경에 깔려 있는 건 이제 프랑스나 이제 독일과 같이 이제 음흉하게 우리 이 주도권을 미국이나 폴란드에 뺏기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어깃장 놓고 또 어떤 데서는 EU에서 원조금 타먹는 이제 가난한 EU 멤버 국가들은 야, 우크라이나는 초대형 거렁뱅이가 들어오면 내가 타먹는 이 원조금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원조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또 EU 가입 반대하고. 복잡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딱 이걸 끊으려고 딱 치고 들어가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형성돼야 되는데 창날이. 그 스러스트가, 그 스피어헤드가 창날이 형성돼야 돼요. 그 창날을 형성할 수 있는 게 한국, 폴란드,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그 창날에 들어오는 거고. 왜냐면 뭐 절실한 걸로 치면 에스토니아도 절실하고 루마니아도 절실한데 그 루마니아만 해도 뭐 굉장히 부패했던 나라예요. 굉장히 부패했던 나라예요. 근데 절실한 걸로 치면 그게 절실한데 체급이 돼야 뭐 힘을 써보니까 우리가 당사자라고. 우리가 왜 당사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으로 그 축으로 해서 군사 동맹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딱 전후봉을 빨리빨리 해서 거기가 단단하게 짜여야 미국의 그 에너지와 파워가 동아시아로 집중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평화가 유지돼. 저 무시무시한 중국을 상대로. 그 우리 비즈니스예요, 저게. 그 저걸 보면서 야 이제 전후 복구 사업 들어가서 우리가 2천조 시장 들어간다. 아이고 좀 뒷 배경이나 알고 서로 돈 얘기하자고요. 돈 얘기가 그렇게 환장했나? 돈에 환장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이 이제 그 참여하는 다섯 개 스텝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 우크라가 러시아의 진을 빼고 허리를 분지르도록 돕는 거죠. 뭐 155mm, 뭐 그다음에 무슨 전차, 크랩 전차 잘 가도록 하는 거. 뭐 그다음에 폴란드나 이런 데다가 무기 찾으면 빨리빨리 공급해 줘 갖고 그 이제 안 쓰게 된 무기들 혹은 뭐 쓰는 무기들 왕창 우크라로 밀어줄 수 있게 만드는 거. 첫 번째 그거죠. 두 번째, 아마 전쟁 후에 나토가 미적거리게 될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계산 속이 다 다르니까. 터키는 또 꼬투리 잡아서 한번 팔 비틀어서 못 따먹을 거 있을까? 이 짱구 돌릴 거고. 프랑스랑 독일은 이제 우크라이나, 폴란드나 미국의 그 입김이 너무 강해지는 게 싫으니까 또 어깃장 놓을 거고. 그 나토가 그게 뭐 어떻게 그 어슬렁거리고 움직이든 말든 간에 실질적인 미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동맹을 거들고 거기에다가 무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죠. 그 미폴루 동맹은 세 나라에 끝날 게 아니라 아마도 루마니아 당연히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까지는 당근 들어오고 어쩌면 핀란드도 들어올지 모르고 또 어쩌면은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해서 불가리아가 들어올 수 있고요. 뭐 그 정도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뒤 나라들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뒤 옆구리에서 눈에 안 보이게 한국이 같이 한다는 게 그게 핵심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EU 가입 필요 조건에 맞추어 EU를 가입하려면 이런 굉장히 여러 개의 그 개혁을 해야 돼요. 그 개혁 항목에 맞춰서 개혁을 하는데 EU에서 가입 처리가 제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든 안 진행되든 간에 그러한 제도 개혁하면서 제도 개혁이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 해주고 도와줄 거 있으면 팍팍 도와줘야 돼요. 그 세 번째야. 그러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니까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럼 돈이 쏟아져 부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쏟아져 부어도록 돕는 거지. 그 네 번째.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벌어지고 이제 그 전후 재건 사업, 전후 부흥 사업이 벌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가성비 갑의 가장 효율적인 건설 뭐 이제 재건 부흥 프로젝트를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를 들면 미국과 관계해서 미국이 돈을 대고 우크라이나 흑해 함대를 하는데 터키가 골지를 수 있으니까 육로로 전부 그 부품 수송해서 육로 수송해서 오데사에다가 기존에 있는 조선소 하나 손잡고서 거기서 그냥 배를 지워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울었잖아. 그 서독에서. 그 광부 간호사 앞에서 연설하다가. 이때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서독 같은 데에 광부 간호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나. 여기에 대한 게 한국이 가난하고 자원이 없어서 아무데도 차관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스토리밖에 없었어.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 재발 위험성 때문에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넣는 거예요. 저기 또 전쟁 붙으면 내 거 싹 타버리잖아. 모든 그 계약서에 보면 전쟁, 천재지변 그리고
will of God,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이 계약이 지켜지지 못할 때는 그 계약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지키지 못하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모든 계약서는. 거기 보면 전쟁, 천재지변, 그리고 기타 신의 뜻. 이렇게 딱 그 박혀 있어. 그러면 돈 지르는 돈 장사 입장에서는 저기는 저건 뭐 평화협정도 아니고 휴전이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휴전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일궈냈다는 게 기적이야. 다 일궈냈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휴전이 돼 있고 유엔사가 유지돼 있으니까 이제 북한에 틈만 나면 우리가 가서 이제 자유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정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 반역자들은 그 휴전이라는 그거 우리가 힘들게 휴전이라는 걸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거 이제 뭉개버리고 종전협정 상태로 만들자고. 나쁜 놈들이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맺었는데도 마음 놓고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돈 장사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가입에 대해서 자꾸 젤렌스키가 불안해하는 게 안보가 확보돼야 돈이 들어와서 전후 부응을 하니까 그리고 EU를 가입할 수 있으니까 나토 가입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왜 가입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을 자격도 없었어. 그 세계 유일의 참 엄청난 한미동맹을 맺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건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야, 돈 넣어도 돼라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어디에서 끝난 거냐면 소련, 중공, 북한이 다시 전쟁 일으키면 죽여버릴 거야. 거기에서만 끝난 거야. 그러니 돈을 못 구하니까 젊은 사람들 그 광부 간호사 보내놓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자존심은 있고 애국심이 강하니까 가서 참 이 꼴이 뭐냐.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석탄 묻어놓은 시커먼 얼굴로 다니고 저 간호사 나가서 하루 종일 저 체격 큰 주로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일했거든요. 체격 큰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엉덩이 해서 몸 돌려넣어가면서 욕창 방지하고 똥오줌 받아내고 뭐냐 해서 이제 그 달러 갖고 우리가 이거 지금 하는데 그러면서 연설하다가 이제 저 대장부가 울었지. 그러니까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뭘 잘못했나부터 얘기를 할게요. 마르크스가 해겔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떠든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폼 잡고 좌빨 애들이 노상 입에서 붙여서 얘기해요.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 다음은 생쇼. 브루메르 18일, 마르크스가 나폴레옹, 그러니까 조카 나폴레옹,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에 의한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러시아 전쟁, 그것에 이은 파리 고민을 다룬 책이에요. 굉장히 살벌한 책입니다. 마르크스 책 중에 제일 공산주의 악마성이 잘 배어 있는 책이에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저 자본론 같은 건 그냥 현학적인 거예요. 그 악마성이 가장 잘 배어 있는 책이 브루메르 18일이라고 공산당 선언입니다. 브루메르 18일인데 거기에 나오는 건데 결국 마르크스가 지가 저렇게 똥폼 잡고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반복된다. 한 번은 오리지널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다음은 조카 나폴레옹의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 생쇼로. 그때 조카 나폴레옹이 사람이 허황기가 있고 좀 황당해. 그래가지고 프러시아랑 전쟁하면 지는 전쟁인데 전쟁할 필요도 없었는데 전쟁 선포하고 퍽 들어갔다가 포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쇼지. 뭐 웃기는 코미디죠. 이제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겔에 빗대서 해겔이 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러고서. 사기지. 그 철학자는 해겔인데 해겔의 법철학에서는 그런 말 안 했어. 해겔 법철학에서 뭐라 그랬냐.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에는 핵심 과제들이 있다. 이 과제를 충분히 소화하지 않거나 건너뛰면 이는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난다. 소 반추하듯이, 되새김질하듯이. 소화 안 하고 집어넣으면 다시 튀어나와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거야. 공화국 만들기. 명분은 1991년에 만들어졌지. 91년 12월에. 92년에. 실제로는 지금 다시 튀어나오는 거야. 국민 형성하기. 명분은 그때 형성됐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안보 군사동맹 확보하기. 이제 처음이죠. 제도개혁 이룩하기. 이거 처음이죠. 경제발전 이룩하기. 아니 세상에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농업자원, 그 좋은 광물자원 가지고 그거밖에 못하고 있냐고. 지금 이제 시작이지. 국방력 강화하기. 이건 2014년부터 애써갖고 그나마 요번에 이 정도까지 온 건데 앞으로는 이제 흑해 최고의 함대도 길러야 되고 막강하게 이제 러시아랑 딱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 그 비핵 전력에 있어서는 그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제들이라는 게 이게 국가의 형성에 직결되어 있는 과제들인데, 예. 이 과제들이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이 겪어온 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과제들이. 그래서 요번에 이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목숨과 피와 땀과 희생을 대가로 치러가면서 이 과제들을 충분히 소화해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으로 잔인한 얘기인지 몰라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과제를 잘 풀도록 우리 한국이 서포트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해 이겨서 동아시아, 한반도, 서해에서 서태평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첩경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